이분이 대장암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럼 대장암이 올 수 있는 원인을 딱 봤을 때 대장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김동 사모님 얼굴을 딱 봤을 때 뭘 보고 알아요? 대장 쪽에 이상이 있다는 거를 예? 눈? 눈동자를 보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입이 헐었잖아요. 입술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입 헐 걸 보고 제가 뭐라고 입이 헐면은 어디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거시기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 거시기가 어디예요? 예, 조금만 계셔요. 예. 거시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여기야. 예. 그래서 제가 입이 헐고 났을 때 어디가 헐었어요? 예, 치질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 긴장이나 스트레스도 많았고 위염이나 스트레스성으로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염도 있고 그래서 입 하나 헝 걸로 인해서 뭐예요? 다 안 좋더라. 눈도 침침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인체파동원리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대장이 안 좋다면 대장 자리만 봐. 그 대장 자리가 어디냐면은 팔 요 안쪽이거든요. 여기만 본단 말이에요. 왼쪽 팔 안쪽 EV 라인을. 근데 여기에 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점이 있다 없다? 점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분은 대장암이 올 환자가 아닌데 대장암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장암이 올 수 있는 원인은 대장에 해당되는 이 대장 자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가 어디예요? 왼쪽 팔에서는 여기, 얼굴에서는 여기예요. 굳이 따진다면은 어치세요? 틀리하셨어요? 지금 이가 언니가 많이 빠졌는데 예. 암하고 해서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대장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쏙 꺼져 있다. 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비뇨기, 생식기, 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진단이 되면 그럼 이렇게 생겨 먹으면 다 대장암이냐고? 아니죠, 이죠? 그러니까 근데 다만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모님 봤을 때 여기가 왼쪽 아랫배에 해당이 돼요. 여기가 어떻게 돼? 좀 황달기처럼 누래. 좀 진하게 해서 여기가 이제 대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또 양쪽 손바닥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허리 골반이 안 좋은 거지. 그럼 허리 골반이 안 좋아서도 대장암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 사모님을 딱 봤을 때 이게 검버섯이라고 그래요, 주근깨라고 그래요. 눈 쪽으로 많아요. 아까 사모님도 눈 쪽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눈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모님이 굳이 대장암이 왔다라고 한다면은 허리가 안 좋아서 그 다음에 눈이 간이기 때문에 간 쪽이 약해서 간이라는 게 위장하고 연관이 돼요. 위장이 안 좋아서 대장암이 왔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우선 이것만 봤을 때. 그러면 사모님은 대장암이 왔다. 그러면 대장암이나 이런 게 암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암 말기 사기라는 게 뭐냐? 전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져. 실제적으로 처음은 여기서 대장에서 발병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어디 들어가요? 폐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위장으로 가더라. 이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는데 실제 이 원인이 출발이 제가 볼 때는 간이나 위장이고 허리다 이거. 여러분들은 암이 대장암이 허리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남창기 하면서 진맥하고 치료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마에도 보면은 이마가 어떻게 돼? 주름이 여기는 주름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주름이 져 있죠? 똑같이 봤을 때.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 폐, 오른쪽 간 쪽인 거예요. 제가 척추만 쪽. 측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측만 있는 걸 뭘 보고 아느냐? 여기 손바닥 여기가 손목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손 모양을 봤을 때 틀어져 있죠? 삐딱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걸 보고 측만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여기를 이쪽 손을 보면 여기가 꺼져 있잖아요. 이 부위가 두툼해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가운데가 머리, 왼팔, 왼다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꺼져 있다는 얘기는 왼쪽 다리 골반 쪽이 빈약하다.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왼쪽 다리나 왼쪽 장 쪽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여기 왼쪽 장이니까 대장 쪽이 약하니까 어디가 돼요? 이 살이 꺼져 있잖아요. 여기가 좀 두툼했으면 좋겠는데 쏙 꺼져 있죠. 여기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쪽 장이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체 파동 원리로 얘기하면 내가 대장암이다, 내가 간암이다, 위암이다 이걸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진단은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암이 와야지
진단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인체 파동 원리 장점은 뭐다? 미래에 나중에 언젠간 아플 것이다라고 미리 예방해주고 미리 진단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제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창규 수준에서 제가 보이는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진단하는 개념은 원장님 제가 그러면 우리 엄마가 위암인데 저도 암이 올지 안 올지를 쪽집게처럼 미리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내면은 제가 병원에 가서 조기 발견해서 빨리 예방할게요 하는데 가끔 시내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또 그렇게 미리 위가 안 좋으니까 했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위암이라고 진단 받아가지고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아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 말의 의미는 위장이 안 좋다는 개념이지 약하니까 언젠가는 위장의 문제로 인해서 탈이 날 수 있겠다는 거지. 당신은 위암이 의심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위암 검사를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로 귀면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신비감이 있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대장이 안 좋은 원인이 사모님은 뭐예요? 척추측만 때문에 눈썹이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간 때문에 간이 푹 꺼져 있잖아요. 그간 암 투병하느라고 워낙 면역력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눈이 꺼져 있고 10kg 이상 빠졌고 그 다음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이마의 눈썹이 여기 이마에 주름이 더 져 있다는 얘기. 여기에 긴장이 와 있다는 거니까 오른쪽 폐나 간 쪽도 약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또 보면 이렇게 쇄골도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진맥을 한다. 그러면은 간이나 위장을 좋아지게 하고 밥도 잘 먹게 하고 기력도 좋아지게 하고 허리 척추측만을 좋아지게 힘을 놔드리면은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원장님 제가 이가 흉치가 왔고 예. 저기 냄새도 나고 그런 기간이 길었어요. 예. 근데 그때 암이 오기 전에.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기간이 길었는데 그때는 뭐 다른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냥 방치를 했어요. 예. 근데 뒤에 들으니까 이가 안 좋아도 암이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 인체 파동 원리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요즘은 이제 치과를 뭐라고 하니 구강내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치과하면 무조건 뭐 삐를 빼거나 뭐 이렇게 수술하거나 이런 개념인데 요즘은 뭐예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뭐예요? 이 입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입을 통해서도 뭐예요? 몸하고 전신과의 관련성을 찾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입이 뭐라고요? 지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장암이 오기 전에 뭐 했다고요? 입이 풍치란 게 뭐예요? 잇몸 질환, 치주염이라는 거예요. 이빨이 자꾸 흔들리고 그 다음에 입에서 자꾸 냄새가 나고 입 냄새 나는 거는 잇몸에 염증이라 있어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디가 안 좋아서 그래요? 위장하고 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또 내전 장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제가 자꾸 유튜브로 올리기도 하지만은 제 얘기를 열심히 듣고 이 사모님의 그걸 참고해 보면 뭐예요? 내가 잇몸이 흔들린다.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러면 어디가 안 좋아지고 있는 사인이라고요? 장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또 심한 얘기로 이 사모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대장암이 오려고 하는 전조 증상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뭐해요? 병원에 가서 뭐해요? 대장 내시경해요. 위 내시경하고 제가 그거 하러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잠깐만 조용해 보셔요. 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병명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 왜 그걸 해요?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이런 거는 어디서 해요? 한의원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의원에서 한의사들도 하지만은 한의사들을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양의사들이 한의사들이 CT도 안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안 찍어보고 피검사도 안 해보고 막 치료한다. 진단도 안 하고 치료한다라고 욕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뭐예요? 한의원에서도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주고 나서 해야지. 본인들은 한의사들한테는 그런 권한도 안 주면서 무조건 돌팔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한의사들은 대단한 게 뭐냐면은 CT나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 안 하고도 맞추잖아. 근데 그걸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은 더 잘하겠죠. 근데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화번호를 외워요 안 외워요?
안 해온다니까. 뭐 하면 전화번호 모르면 핸드폰 보면 되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한의사지만은 굳이 뭐 엑스레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피 검사할 수 있도록 한의원에서 해달라. 저는 원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다니까. 왜? 그 검사에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피 검사에 의존하는 순간 뭐요? 제 촉이 어떻게 된다? 무뎌져요. 떨어져요. 뭐한 얘기로 내비게이션이라도 없으니까 물어서라도 가고 제가 열심히 운전이라도 해서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비에 의존하게 돼버려요. 내비 없으면은 뭐요? 목적지를 못 찾아간다니. 인체 파동 원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는 제가 한의사인 장점이 뭐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제도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고마운 거죠. 이해됐죠? 네, 이게 진맥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진맥이라는 게 원장이 손에 맥이라도 좀 잡아 보시고 얘기하세요. 이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풍치하고 구치하고 대장하고 관계가 있다. 아, 입이 뭐다? 거식이다. 그 다음에 자,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가 탈이 나는 줄 알아요? 위장이 탈이 나요. 스트레스 받고 속썩이면 누가 어디가 아픈 줄 알아요? 잇몸이 들뜨고 이빨이 아파. 이게 뭐 신경이 이쪽으로 머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머리와 균형을 이루는 게 얼굴에서는 뭐예요? 이빨인 거지, 턱인 거예요. 턱하고 균형을 이루는 게 뭐다? 머리인 거예요. 턱이 뭐라고요? 다리인 거예요. 그럼 다리하고 균형을 이루는 게 머리이기 때문에 발목 하나 다친 걸로 인해서 나중에 뭐가 온다? 목 디스크가 오고 중풍이 오고 어금니가 썩거나 어금니가 깨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치과 선생님들이 이 인체 파동 원리를 배워야 된다, 또 알아야 된다,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빨만 보면 안 된다니까. 입만 보면 안 되죠. 입하고 균형을 이루는 게 어딘지를 생각해서 몸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봐야 돼. 근데 자꾸 뭐예요? 나는 내과만 보니까, 나는 정형외과만 보니까 남편이 속썩여서, 자식이 속썩여서 한 거는 뭐가 어디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딴 데 가서 신경정신과를 간다든지 이렇게 얘기한다니.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발목이 아파도 뭐예요? 이분이 발목이 왜 아픈지, 쉽게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고 마음도 다스릴 줄 알아야지 이 아픈 거를 치료하는다는 거죠. 조준수 어머니 잘 이해하죠? 그거는 공감이 충분히 되는 얘기죠. 예. 오늘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랬어요. 선생님 접수해도? 저 언니한테 가서 자, 접수해 드릴게요.